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조직의 리더입니다. 새삼스럽게 대통령이 뭐라고 강연을 한다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통령의 강연을 듣는다는 마음에 탁 닫히는 거부감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다 나오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전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대통령이라는 이 직위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뭔가 아는 척 하겠다는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분 나쁜 대통령의 시대를 제가 끝내겠습니다.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과 수평적인 위치에서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항시 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국정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치아를 먼저 드립니다. 부동산 그거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정부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좀 잡았습니다. 완전히 잡았는지 언제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한풀 꺾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의 부하들입니다만 완장차고 현장에 나간다는 것이 쑥스럽고 속된 말로 좀 쪽팔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직한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아주 정말 현장에서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고 또 뿌리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이런 그 대응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신 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아울러 여러분들께도 치아를 함께 드립니다. 국세청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오늘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중간에 무슨 인사 문제에 대한 잡음이 들려서 한번 확인하느라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확인이 돼서 전화를 그렇게 해서 끊었고 그 이후 한 번도 제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100일이 넘도록 전화 한 통 못 받은 사람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관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나 제대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격려 말씀만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저 임기 이전 또 지금 국세청장 임기 이전에 많은 세정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낸 데 대해서 치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각오를 가지고 정부의 방침과 국세청의 지휘자의 방침에 잘 따라 주셨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개혁은 상당히 성공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 더 치아를 드립니다.
이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참모들은 저대로 일을 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문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신문에 나쁜 일이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문을 보면 대통령이 아침에 열이 받치게 되고 열이 받치면 그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목소리가 높은 목소리로 지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도 나빠지고 또 혹시 감정적 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문을 꼭 봐야 되는 정보는 우리가 전해드릴 테니까 안 보도록 하십시오. 그게 참 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 좀 안 봅니다. 그만큼 저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5년간 가긴 가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대로 성공한 대통령 되라고 하는데 5년 뒤에 성공한 대통령 될 거냐? 한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성공한 대통령 될 생각이 없다. 성공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하겠다. 여론도 거기에는 간섭할 수 없고 역사적 평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내 스스로 양심과 소신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억지 같아요. 하도 생각해봐도 억지 같아서 야 이게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신이 살살 굽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보고 혼란스럽다. 국정의 혼선은 과도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편도 얘기합니다. 그 말은 국정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혼선이 있다는 얘기죠. 가만 들여다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있던 시끄러운 소리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풀려가는 것 같고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세금이 잘 거치는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세금 앞으로 잘 거치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확신을 갖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공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고 많은 논란 가운데 성공해왔습니다. 노무현이 하는 정치의 방식에 관해서 우리 언론이 한 번도 칭찬해 준 일이 없습니다. 튄다, 독불장군이다, 불안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저 안 찍은 분들 많을걸요? 왜? 불안하다. 제 주변의 정치인들도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정치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지만 모든 개인에서 제가 성공을 다 했습니다. 대통령제가 선거 3번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택도 없다 했는데 제가 됐고 또 정몽준 후보와의 게임에서 질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겼고 마지막에 또 질 거라는데 제가 또 이겼지 않습니까?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제 소신껏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독선 아니냐? 독선 아닙니다. 그 시기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리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타협을 권고했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에 대해서 저를 비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노무현 방식이 맞다. 그러나 정치는 그리하면 안 된다. 현실하고 타협하라. 현실하고 타협할 바에야 내가 왜 정치를 하냐. 내가 안 해도 타협할 사람 많은데 타협 안 하는 정치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난 반드시 증명하고 싶어서 정치를 한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흔히들 조중동 하는데 일부 언론들이 저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온갖 배방을 다 놨지만 막판에 내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저 어머니가 목에 새덩거리를 세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가장은 가장이다 얘기했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은 가장다워야 하고 가장은 가장답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의 새덩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모과 세계를 헤아리지 못하는 바보라도 가장은 가장이다. 자, 이제 노무현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갑니다. 많은 언론이 빗발치는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흔들겠지만 저는 꿋꿋하게 갑니다. 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잡한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것이 성공하겠느냐라고 불안해할 뿐이지 제가 입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 5년간 이렇게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투자는 되는데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제게 투자해 주십시오. 분명히 성공합니다. 남들이 다 된다는데 따라가 봤자 나중에 계산해 보면 뭐죠? 배당이 적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따라가야 배당이 큰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줄을 한번 서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개혁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국가가 개조돼야 됩니다. 왜 마의 만볼대를 8년간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의 문제가 뭐냐? 시장개혁을 얘기하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양식. 사람들의 행동양식은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서,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가 개혁되지 않으면 그 위에 합리적인 시장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개혁을 해야겠다. 중국의 문화혁명을 혹시라도 머리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근본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국가를 개조하려고 합니다. 5년간 어떻게 국가를 개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제 설정해 놓겠다. 시스템을 설정해 놓으면 그 설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시스템은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정치 조자가 하는 일은 국방, 치안, 경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 갈등의 조정이 큰 일이 됐습니다. 요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는 됐고 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복잡하게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내놔라. 그리고 위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위기관리에 관해서 북한 핵 문제 놓고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어떻든 제가 당선자로 발표될 때보다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한 안정적인 상황으로 됐죠. 저절로 됐든 노무현이가 했든 좋아진 겁니다. 한미관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국의 비의를 거스릴 수도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미관계 망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구력 외교를 했든 무슨 외교를 했든 한미 관계는 안정됐죠? 경제 외적인 변수는 해소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의 위기 징후가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카드세 있던 것이고 하나는 SK글로벌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개는 잘했다 못했다 온갖 시비가 다 있지만 어쨌든 안정되고 이제 이상 더 경제 부담을 주지 않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남은 것은 투신사 한두 개 부실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좋은 방안을 내주실 것입니다. 결단력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정시킵니다. 위기관리합니다. 실물경제 투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든 절을 하든 아니면 우리 정책을 바꾸든 한국 경제 투자의 의욕이 살아날 수 있는 투자의 매력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투자할 맛 나고 외국 기업들도 투자하러 들어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내세웠던 비전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개혁,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시대, 그리고 지방화 시대, 이런 그 경제의 여러 가지의 역동성 있는 시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하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세팅해서 출범시키기 위해서 바꾸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갖게 됐다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내가 성공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성공한다는 막연한 운명론적 성공론이 아니라 일을 해보니까 돌아간다. 자신이 선다. 갑니다. 이제 경제에 관해서 짧게 얘기 드렸습니다만 뭐 할 거냐? 민주주의 사회로 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갑니다. 국민들이 이제 우리 눈치를 살피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시대로 갑니다. 국세청에서 좀 나와달라 해도 겁 안 나는 시대로 갑니다. 검찰청에서 좀 나오라 해도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는 시대로 갑니다. 야당하는 사람도 대통령한테 마음대로 핏대내고 모욕적 발언을 해도 정부에서 누가 보좌하지는 않는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대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검찰에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니까 좀 이상하다. 속마음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겠죠.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일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오거든 제게 조용히 신고를 좀 해 주십시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아쉬움 때문에 전화를 거는 행위를 그것을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히 막겠다라는 그런 야박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좀 야박하지만 국가 기강은 바로 세워가자. 그래서 이제 권력기관이 청와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적어도 부정한 지시로부터는 독립된 시대로 갑니다.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사명감 가지고 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복지가 정치의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열심히 경제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왜 잡냐? 국민들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평화, 번영, 또한 이것이 함께 가는 동북아 시대입니다. 왜 동북아 시대냐? 동북아가 넓은 시장이니까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시아를 우리의 시장으로 한번 우리의 역량을 펼쳐보자. 그래서 좀 더 넉넉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동북아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면 그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북아시대라는 이 목표 가운데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한번 바꾸자, 팔자를 한번 고치자 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한국의 왕조가 바뀝니다.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한국의 조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 왔습니다. 역사의 현실이긴 하지만 한반도 오른쪽에 일본 조그만 섬나라 같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만 결코 조그만 섬나라가 아닙니다. 1억 2천만 37만 평방킬로미터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고 군사 강국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어느 뭐로 보나 더 힘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그들을 제패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북한의 핵이 빌미가 되었어, 혹은 미사일이 빌미가 되었어,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자는 국내 여론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본의 방향이 되었어요. 일본이 군사 강국을 지향하게 될 때 중국은 거기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열심히 세금 걷어서 군비를 강화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이 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위협을 제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동북아시아도 EU와 같은 질서로 가자. 상호 불안하고 불신하고 적대하지 않는 협력의 시대로 가자. EU에서는 벨기에도 큰 소리 치고 네덜란드도 큰 소리 치고 덴마크도 핀란드도 다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한단 말이죠. 안보에 대한 불안 없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충돌의 접점, 충돌의 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동서냉전 시대 경계선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계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안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이 붙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 우리 한국 내에는 반드시 이 편 들자 저 편 들자 하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론의 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운명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그렇게 밝지 않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중국의 눈치, 일본의 눈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좋은 시대를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 물적 토대도 갖추자. 그것이 동북아시아 경제중심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리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우리 한국 국민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분출돼야 돼요. 그걸 해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좀 상식적인 국가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좀 바로 서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그런 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좀 투명하게, 투명성 속에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상대를 도대체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대결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론은 합리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합리성의 잣대가 반드시 다 결정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해관계는 조절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제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헌법 이론입니다. 타협은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틀 안에서 공존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타협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언론에서 원칙과 신뢰를 말하면서 또 대화와 타협을 왜 얘기하냐? 그렇죠. 그건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권과 자유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하면 모든 사람의 머리는 굳어버립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책임이 돌아갈 때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구sek청장에게 전화를 하고 한 번도 안 한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분권과 자율의 시대로 갑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냐? 이 엄청난 동북아 번영의 시대라는 엄청난 국가적 목표를 과연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죠? 무슨 힘으로? 검찰도 알아서 해라. 국세청도 알아서 해라. 국정원도 알아서 해라. 무슨 힘으로 이 국가를 끌고 가겠다는 거냐? 정부를 리드하겠다는 거냐? 도덕적 신뢰로서 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자본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급수에서 살아온 무슨 고기죠? 눈알이 빨간 고기, 열목어 또는 산천어처럼 그렇게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3급수, 2급수를 헤엄쳐서 진흙탕을 건너서 지뢰밭을 지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오염제고 바지가랭이에 벽도 묶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서 보통의 정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원칙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많은 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 절제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다음 대통령은 정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구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극복하고 해가겠습니다. 도덕적 신뢰 이 수준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까? 제일 첫 번째는 공정 그 자체보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 다면 평가가 무슨 가장 공정한 인사겠습니까?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효용이 있어서 저는 다면평가제를 썼고 많은 기관에서 다면평가제를 썼는데 그것도 대강 엉성하게 껍데기만 해가지고 정말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재적소 가장 효과적인 인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신뢰를 위해서 저는 다면평가를 도입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아주 공정한 인사를 합니다. 청와대의 인사위원장은 누구냐? 아무도 지명하지 않았는데 몇 달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럼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 마음대로 다 하냐? 그냥 사회 보고 의견 말하고 검증입니다. 발굴은 인사보좌관이 하고 요새 무슨 삼고초령가 해가지고 공개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검증회의는 몇몇 수석이 모여 앉아서 검증회의를 합니다. 이게 많은 정보를 참고해서 합니다. 얼마나 잘했냐? 모르겠습니다. 공정하냐? 예, 공정합니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합니다. 군 인사에 치맛바람이 없어졌답니다. 그렇게 합니다. 청와대만 그리 하면 뭐하냐? 앞으로 행정각부도 그렇게 하도록 인사 시스템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보고를 1시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조직권한에 관련해서 또 권한 분쟁에 관한 토론을 한참 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여튼 그렇게 하나하나 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후 행정각부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제도를 개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럼 뭐하냐? 이제는 국가의 인적 자원, 국가적 인적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국가 인적 자본 활용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소극적으로 불공정 인사 안 한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공직사회의 역량이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이 되고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젠 적극적 인사정책을 구상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몇 년이 걸릴 겁니다만 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눈 떼지 않고 밀어보실 것입니다. 대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인사의 원칙은 집중하고 인사의 운용은 분권한다.
합니다. 다음에 감사원의 기능이 누가 얼마 받았냐, 누가 얼마 먹었냐, 무슨 부당한 일을 했냐. 요즘 정책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감사를 하게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대강 밝혔습니다. 정책의 기조에 관해서도 지금 거의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10개, 12개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체 비전이 한 8월경 정기국회 이전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검증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개, 두 개의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이 통치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철학, 정책 비전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감사하고 거기에서 옆길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와야 되는 것을, 정책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통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1년 걸리겠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 1년 이전까지는 좀 잘못해도 문책이 제대로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뒤에는 1년 뒤가 아니고 앞으로 금년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 가고 가만 앉아 있거나 옆길로 가거나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 기분 좋게 듣고 마지막 말이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 하나마나 헛수합이지요. 저는 헛수합이 대통령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세웠던 정책은 끝까지 마지막 결론까지 제가 보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해본들 여기는 잘 되는데 저희 이웃 부처가 안 돼가지고 하나마나 될까봐 사기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처, 전 국가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문책만을 말했는데 포상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 포상은 인사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만 각 부처의 저는 공식, 비공식의 개혁 주체 조직을 만들어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적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옛날의 하나회 같은 그런 비선 조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2만 불의 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반칙으로 살던 이 시대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개혁 주체 세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직접 대화가 되는 수도 있겠고 이메일로 대화가 되는 수도 있겠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정신적 맥락을 함께 하면서 가치를 함께 하면서 함께 가는 일단은 나는 그 공무원 조직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집단이라고 할까요? 공무원 집단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는 알게 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결집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개조하자. 국가 개조의 큰 비전을 한번 실현해보자. 그것이 제 포부입니다.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